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와, 뒷심발이 제대로 해줬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공개가 돼서일까도 궁금하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밸류업 지수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사실 뭐 예상했던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 건 맞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간에서 조금 이제 좀 약간 기대했던 종목들은 생각보다 탈락이 좀 많이 됐던 거, 네. 그게 조금 이제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그래도 대충 예상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됐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현 정부는 밸류업으로 밀어붙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의회 자체에 힘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힘이 얼마나 받아질지는 뭐 아직은 제가 보기엔 좀 의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현 정부가 이 경기 부양에 지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수가 뭐라도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급은 들어오긴 하죠. 뭐든 어쨌든 지수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추정하는 이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따라가는 자금들은 또 인덱스 자금이 있으니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밸류업 자체가 사실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건 아니어도 네. 부정적일 건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일본처럼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면 일본만큼 제가 보기엔 꽤 큰 힘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쨌든 의회가 지금은 그러니까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모멘텀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슈 이 정도인 거지, 실제로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차라리,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의회와 관련된 승인 관련 없이 들어갈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차라리 대한고래가, 네. 그게 제가 보기에 더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고요. 밸류업은 좀 아쉽다라는 정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뭐 우리 일본처럼 막 지수를 막 들어올리고 이럴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방금 대왕고래 말씀 주셨으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2차 로드쇼 26일인가 25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로드쇼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시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이거는 멀죠. 결국은 완벽한 세론이 되려면 시추를 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직까지는 뭐 세론까지는 시간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인 뭐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조금은 내려갈 수 있으나 세론으로 작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쪽으로 좀 대왕고래 말씀 주셨고요. 좋습니다. 어제 장에서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제철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아가면서 어제 고가가 어제 종가로 찍혀 있습니다. 6%의 상승 25,900원. 에서 거래가 끝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평가 어떻게 내려주실 거예요? 뭐 제가 이 현대제철을 아주 중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바닥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산업의 특성상 현대제철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은 지났다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은 한데요. 업황적인 부분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속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장에는 중국이 진출하면 어떤 제품이든 다 배춧값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출하는 사업에는 진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엄청 됩니다. 뛰어나다 그렇죠. 보니. 그러니까 뭐 사실 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됐고, LCD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 그러니까요. 됐고, 지금 이제 OLED도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 아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물며 뭐 제철이야 뭐 예전에 그렇게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중국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싸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도 네. 요즘 중국 쪽으로 키워드가 달려있으면 잘 안 가는 이유가 중국 그 안에서의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온다면서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창 이제 우리나라 중국 할 때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본토에 그러니까 진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기술을 많이 줬죠.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산업은 하는 게 아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이미 조선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조선이 최근 들어서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네. 왜 높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철강을 거의 안 써요. 후판을. 다 대부분 중국 철강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 후판 흔히 말하는 이 질이 엄청 안 좋았어요. 중국 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철이 제소를 했잖아요. 반덤핑으로. 예,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제철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 다만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이 중국의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어느 정도 조강 소비가 진행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밖으로 풀리는 좀 철강 가격은 철강은 좀 덜 밖으로 풀리겠죠. 그랬을 때 현대제철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어쨌든 뭐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또 자동차 판매가 또 많이 된다라는 거, 또 냉연 강판 쪽에 또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너무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목줄 잡혔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목줄이 좀 놓아진 건 아닌데 네. 좀 길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모멘텀 플레이 좀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뭐 철강 이야기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대제철 은주님께서는 뭐 몇 년 전에 장기간 투자했었는데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카니님께서는 뭐 철강 장기로 못하겠다. 단타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단타 쪽으로만 가야 되는 쪽이죠.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모든 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투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게 유리한 게임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기업들 좀 반등을 해리스 트레이드로 네. 반등을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금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하나솔루션 역시도 태양광 자체에서는 지금 적자가 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과 경쟁하는 것들은 장기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싶습니다. 확실히 그럼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좀 더 매력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풍력은 이제 중국이 경쟁은 하지만 중국 이외의 기업들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단타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 가격은 대표님 어디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3만 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PBR이 0.2배 수준이거든요. 진짜 많이 네, 내려왔네요. 진짜 너무 절대적인 저평가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손절가는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기까지 가면 그때는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평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거 깨버리면 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1,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만 원으로 가야 좀 정상적인 가격까지는 올라가는 거네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한미반도체인데요. 자, 반도체주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어제 한미반도체가 막판에 올라서요. 4% 상승 1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한미반도체가 밸류업 쪽으로도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감노보님께서도 막 채팅창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밸류업에 들어가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삼전은 의지를 보였죠. SK는 저도 의문입니다. SK는 의문인데 삼전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전은 확실하게 그 밸류업에 대한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편입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SK 하이닉스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 1, 2니까 넣어준 거 아닐까요? 3전 들어가니까 네, 하이닉스도. 1, 2니까 예, 그 넣어준 것 같고 한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곽동신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사주 매입 되게 많이 했던 걸로 네, 기억해요. 엄청 합니다. 떨어지면 엄청나게 그죠. 매수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밸류업 관련 이거와 별개로 사실 3년 동안 2,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곽동신 회장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온 분이라서 네. 확실하게 이제 이 마인드 자체가 미국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대한 주가의 방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회사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B2B 사업이잖아요. 근데도 광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회사 주가를 부양시키는 의지가 강한 오너가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밸류업 관련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의 기술적인 이 독점적인 이 기술 지위가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그 히터와 관련된 TC 본도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지금 아직까지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에서 뭐 CMS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하나정밀 기계 쪽에서 계속 이제 당연히 TC 본더를 생산하려고는 하는데 퍼포먼스가 지금 뭐 이 한미 반도체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지금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건 이제 갑론을박은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도 TC 본더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쪽 갑론을박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면 한 2020 빨라야 2026년. 아니면 이제 상용화되는 한 2027년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TC 본더가 그러니까 이 TC 본더를 할 수밖에 없는 HBM을 만들려면 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한다면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뭐 주가 조정 나오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기회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후공정 TC본더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네. 그리고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이 삼각형의 이 고리는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네. 그럼 한미반도체 간다라는 관점은 SK하이닉스 간다로도 좀 귀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결국에는 국내 SK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예, 블랙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된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블랙웰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충분히 저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 좋은 HBM을 만든다, 품질 좋은 HBM을 만들려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 TC 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뭐 하나의 고리는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갈지 안 갈지인 건데.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의 이제 그 자존심의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곽통진 회장은 또 그때랑은 또 다르니까 내가 있었을 때의 일은 아니니까 그건 맞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어쨌든 만약에 납품이 된다라면 이거는 뭐 한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자존심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납품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한번 또 모멘텀은 생길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HBM 품질과 관련된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9만 원 그 웃돌다가 지금 자리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0만 5천 원 선이잖아요. 이조차도 올라와서 10만 5천 원인 네.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사실 한미반도체의 목표가 20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래요? 많이 20만 아니 원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높다. 아, 예, 너무 높다. 예, 너무 장밋빛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15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잡고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뭐 제 생각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15만 원 정도면 가격 부담은 안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부담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15만 원은 가격 부담은 좀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네.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1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까지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깨져버리면 5만 원까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에는 5만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 원 네. 손절가. 아, 만약에 예. 손절가 진짜 이탈되면 이거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거다 네.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목표가 15만 원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장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자존심을 꺾은 티니핑이라고 했어요. 자존심을 꺾은 티니핑.
지금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티니핑. 아 근데 이건 그냥 티니핑을 한 게 아니라 티니핑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뭐 나는 노래를 부르는 라라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핫추핑, 그죠? 네, 뭐 그런. 따님을 두셨으니까 굉장히 잘하실 것 근데 같아요. 저희 딸은 이 나이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이걸 좋아할 나이는 아니고 오히려 뭐 아이브 좋아하고 해서. 아이브.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나왔냐면 그 이런 티니핑 중에서 네. 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지 하는 핑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핑이에요? 시진핑. 아,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자존심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앞전에 그 작년 전인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전인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어요. 무서웠나 봐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답은 해결을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답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이 지금 우리나라 중국 경기 안 좋은 거 그러니까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뭐 사실 190조 그다음에 플러스 통화 정책이 중국 경기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를 시진핑이 인정했다라는 거. 그 말은 만약에 경기가 안 살아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또 되기 때문에 네. 자존심을 꺾은 뭐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크다. 네. 이번에 미국이 비컷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좀 중국 쪽에서 생긴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사실 또 여유도 또 많이 늘어나긴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다시 화랑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왜 경기가 침체됐을까요? 결국은 미국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대립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립각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중국은 이게 살아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부양책을 낼 때마다 조금씩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조금씩 살아났다가 죽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확실하게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들어요. 갈 길은 좀 머나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의 찍설주가 궁금해요.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난 분위기여서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HL 만도. HL 만도? 네. 자동차 쪽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각보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큰 수혜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캐피탈 비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현찰박치기로 사기에는 잘 없죠.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할부를 하니까 확실하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이 소비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또 만도 같은 경우는 미국 쪽보다는 포지션이 중국 쪽 포지션이 좀 커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죽었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많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구 한신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만도는 사실 이거 중국의 주요 EV에 다 납품을 합니다.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 쪽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이 테슬라가 또 로보택시 그렇죠. 발표를 하잖아요. 10월 10일. 네, 물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그 항상 이 테슬라가 해왔던 테슬라기라기보다는 뭐 머스크가 해왔던 것처럼 뭐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이야기를 과장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로보택시라는 게 어쨌든 출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쨌든 부각이 된다라는 점은 또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모멘텀 또 부각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만도가 또 에이다스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부품 요쪽에 이제 어쨌든 뭐 상위 한 3위 안에는 드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쪽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자율주행의 모멘텀 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HL 만도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올 한 해 정말 많이 안 갔네요. 한 52주로 봤을 때 18%가 떨어진 자리인데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은 아주 장기적인 기대감은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45,0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1차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을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 3만 원 이탈되면 또 밑에 지지선이 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만 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HL 만도 주셨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설 인사드릴게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